이번 45번째 편은 그린버거, 혼, 차일링거에 의한 세 입자 얽힘과 거시세계의 양자현상 실험 연구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중성자 간섭계에 의한 단일 중성자 간섭에 대하여 연구하던 중 그린버그, 혼, 차일링거는 세 입자 얽힘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부등식이 없는 배열 정리를 제안하게 됩니다. 차일링거는 레이저를 사용하여 두 쌍의 입자를 얽히게 만들어 세 입자 얽힘을 구현하게 됩니다. 입자의 파동성을 보이는 이중슬릿 간섭 실험은 전자와 중성자에서 보였고 1990년대 이후 플로렌 분자를 비롯하여 분자량이 많이 넘는 거대 분자들에서 성공하여 거시세계의 양자 현상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70년대 중반 아스페가 벨 부등식의 더욱 향상된 실험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 보스턴의 시모니와 혼은 벨 이론 연구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성자 간섭계라는 새로운 실험장치에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스톤힐 칼리지에 실험시설이 없던 호는 중성자 간섭계가 있는 MIT의 슐 연구실을 찾아가 허락을 받아 강의가 없는 화요일과 주말 방학 때 방문하여 슐이 퇴임할 때까지 10년 이상 연구하게 됩니다. 이 실험장치는 중성자의 물질파 간섭을 처음 보인 빈공과대학의 라우가 발명한 것이었습니다. 라우 밑에는 차일링거가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1976년 시칠리아 에리체에서 벨 이론에 관한 소규모 컨퍼런스가 열리고 벨과 시몬이 혼이 참석하는데 차일링거도 라후의 권유로 참석하게 됩니다. 차일링거는 1960년대 학부에서 양자역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EPR 역설이나 벨 부등식에 대하여 알지 못했습니다. 에리체 컨퍼런스에서 벨을 처음 만나게 되고 비슷한 나이의 혼과 친해지는데 혼은 차일링거로부터 중성자 간섭계에 대하여 배우게 되고 차일링거는 혼으로부터 EPR, 얽힘 현상, 벨 부등식에 대하여 듣게 되는데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흥미를 느껴 배우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중성자를 연구하던 차일링거는 풀브라이트 연구비를 지원받아 박사후 연구원으로 1977년부터 78년까지 슐 연구실을 방문하게 되어 혼과 다시 만나게 되고 그 후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공동 연구를 합니다. 그린버거는 뉴욕 브롱스 출신으로 MIT에서 학부를 마치고 수리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뉴욕 시립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양자이론의 상대론과 양자역학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졌고 특히 관성질량과 중력질량이 같다는 등가 원리를 양자 수준에서 테스트하고 싶었습니다. 중력의 영향을 받는 양자 물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물체 중에 하나가 중성자였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중성자 간섭계는 핵 반응로에서 발생하는 중성자 빔을 다이아몬드 모양의 두 개의 V자형 경로를 만들고 서로 다른 경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만나 간섭을 일으키는데 하나의 중성자만 간섭계에 들어가도 자신과의 간섭을 관찰하게 됩니다. 지난 44편 지연 선택에서 보여준 다이아몬드 구조 간섭과 유사한 현상입니다. 이 장치를 수평에서 90도 회전하여 수직으로 놓으면 간섭의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중성자의 중력 효과에 의하여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미주리 대학의 워너 교수에 의하여 관찰되었고 라우 연구팀과 슐 연구팀에서도 연구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린버거는 MIT의 슐 연구실을 자주 방문하면서
혼과 차일링거와 같이 연구하게 됩니다. 세 사람은 주로 중성자 단일입자 간섭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1985년 핀란드에서 EPR 5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 혼과 차일링거가 참석하기로 하면서 두 중성자 간 간섭에 대한 아이디어를 컨퍼런스 발표 논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제안은 그림과 같은 이중 다이아몬드 구조로 간섭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단일 입자의 다이아몬드 구조를 양쪽 반대로 붙여놓은 구조로 양쪽으로 향하는 입자 중 한쪽에서 검출기로 어느 경로인지를 아는 순간 반대쪽 입자의 경로도 알게 되므로 양쪽 입자 각각은 단일 입자의 간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와 같이 반을 통과시키고 반은 반사하는 간섭계를 위치시키면 한쪽에서 간섭이 일어남을 관찰하면 다른 쪽도 간섭이 일어나서 양쪽 다 두 경로를 따라왔다는 것이고 양쪽 입자가 얽힘을 보이는 것입니다. 1988년 호는 로체스터의 만델 교수팀이 레이저를 사용한 자발적 매개 변수적 하향 전환 방법 SPDC에 의한 광자로 거의 유사한 실험 결과를 발표한 논문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비선형 광학 결정을 사용하는 SPDC 방법은 이후 얽힌 광자를 만드는 거의 표준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되고 요새도 사용됩니다. 컨퍼런스 논문만 발표하였던 혼과 차일링거는 시모니를 포함하여 두 입자 간섭법에 대한 정식 논문을 피지컬 리뷰 레터에 발표합니다. 1986년 그린버그는 세 입자가 얽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처음 혼과 논의하고 후에 빈을 방문하여 차일링거와도 논의합니다. 그리고 부등식이 없는 벨 정리를 얻게 되는데 강력한 벨 정리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논문으로 발표하지는 않았고 훔볼트 연구비를 받아 유럽을 방문하여 몇 군데에서 강연을 하고 1988년 시칠리아 에리체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하였습니다. 청중 중에 주목한 연구팀들이 있었고 논문으로 발표되지 않았는데 이를 GHG 얽힘이라 부르며 다른 연구팀이 후속 연구에 의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린버그는 컨퍼런스 논문을 우선 제출했는데 머민이 1990년 미국 물리학회의 회보인 피직스 투데이에 이 실제의 요소들이 어떻단 말인가 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언급하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정식 논문은 1990년 부등식 없는 벨 정리라는 제목으로 아메리칸 저널 오브 피직스에 GHG 이외의 시모니를 저자로 포함하여 발표합니다. 세 입자 얽힘은 스핀, 편광, 빔 얽힘의 어느 것이나 가능한데 실험의 구조는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세 개의 다이아몬드 구조가 삼각형을 이루도록 구성합니다. 이 제안이 주목받은 것은 부등식 없이 벨 정리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증명은 조금 장황한 면이 있어 따로 보조편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후에 차일링거 연구팀은 세 입자 얽힘 실험을 성공하고 결과를 1999년 발표합니다. 세 입자 얽힘을 만드는 과정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얽힌 광자 두 쌍을 만들고 한 쌍의 광자와 다른 쌍의 한 광자를 구분할 수 없도록 배치하고 이 구분할 수 없는 두 광자 중 하나를 검출기로 측정하면 남은 세 광자는 얽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쌍이 검출된 광자를 만들었는지 외부 관찰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세 광자는 얽힌 상태에 있게 됩니다. 양자적 얽힘과 다양한 종류의 위상 수학적 매듭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아라빈드는 GHG 세 입자 얽힘 상태와 보로메오 고리와 1대1 대응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고리는 한 고리가 끊어지면 나머지 두 개 사이의 고리도 끊어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N개 입자 GHG 얽힘 상태가 보로메오 고리로 일반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양자 현상이 기이하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현상은 입자의 이중 슬릿 실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에 나오는 전자총 이중 슬릿 실험이 그 한 예일 것입니다. 이중 슬릿 실험의 역사는 상당히 깁니다. 1801년 영국의 영은 이중 슬릿 간섭 실험을 통하여 빛은 파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맥스웰에 의하여 빛은 매질이 필요 없는 전자기 파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세기 초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과 전자회절 실험에 의하여 입자의 파동성이 밝혀집니다만 입자에 의한 이중 슬릿 실험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이루어집니다. 전자를 사용한 이중 슬릿 실험은 1961년 독일의 존슨에 의하여 처음 수행됩니다. 양자 이론은 슈레딩거의 고양이 역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찰이 없으면 산 고양이와 죽은 고양이의 중첩인데 관찰하는 순간 한쪽으로 결정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후에 비가역적 짝풀림 또는 위상 어긋남, 결 어긋남 등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양자적 마찰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시적인 광자, 전자, 원자의 파동함수는 결 어긋남 상태가 되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시간에 일어나는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거시적인 고양이의 중첩이 관찰에 의해 붕괴되는 현상은 즉각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슈레딩거 고양이의 중첩 파동은 상자의 뚜껑을 여는 순간 붕괴합니다. 미시적 상태와 거시적 상태는 확실히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두 상태 사이에 경계가 존재할까요? 보는 둘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만 주장했고 폰 노이만은 파동함수의 순간적 붕괴가 일어나는 곳이 경계 지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단지 상황을 서술하는 것으로 설명이라 할 수 없는 매우 모호한 언급입니다. 미시적 상황과 거시적 상황의 차이를 실험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이중 슬릿 실험으로 입자의 어느 정도 크기까지 간섭을 보일까 실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입자를 한꺼번에 많은 수를 쏘는 것뿐 아니라 단일 입자를 차례로 이중 슬릿에 쏘아보는 실험입니다. 단일 전자에 의한 이중 슬릿 간섭 실험은 1989년 처음 성공합니다. 차일링거는 1988년 중성자로 이중 슬릿 실험에 성공하여 처음으로 간섭 현상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90년대에 헬륨 원자, 그리고 원자 클러스터도 이중 슬릿 실험에서 간섭 현상이 관찰됩니다. 차일링거는 1999년 플러렌이라고 불리는 탄소 60개의 축구공 모양의 분자로 이중 슬릿 간섭 실험에 성공합니다. 2000년대 이후 계속 분자의 크기가 커져서 분자량이 많이 넘는 생분자의 간섭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생물의 몸속의 분자들은 일정한 통로나 구멍을 통하여 움직일 뿐 아니라 파동과 같이 이동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전도 현상의 스퀴드, 초전도 양자 간섭기와 조셉슨 접합을 사용한 거시적 양자 중첩 현상 실험이 2000년에 발표되었는데 이는 양자 컴퓨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벨 정리는 국소성과 실제성을 가정하였고 실험에서
위반을 얻었는데 벨과 그 후 연구자들은 국소성을 포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성마저 포기하면 어쩌면 실제 현상을 연구하는 물리학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레깃 경은 아인슈타인, 보hm, 벨과 마찬가지로 양자 이론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초유체 연구로 노벨상 수상 후 젊었을 때 관심을 가졌던 국소적 수문 변수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여 2003년 발표합니다. 그는 국소성뿐 아니라 실제성에 대한 관점까지 검증하는 부등식을 유도합니다. 이 이론에 관심을 가진 아스펠마이어는 차일링거와 함께 실험 결과를 2007년 네이처에 발표하는데 실제성의 부정적 결과를 보입니다. 차일링거는 실제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고 아인슈타인이 말한 대로 달의 실체를 부인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 언급합니다. 그런데 양자 규모로 가면 실제성의 관점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합니다. EPR의 얽힘에 의한 비국소적 실제성은 벨 정리에 의하여 실험적으로 판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자에 따라 이 정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발견이다 라고까지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철학에서나 논의하는 사변적일 수밖에 없는 주제였는데 과학 실험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얻은 결과는 세상은 비국소적이면서 실제성에도 의심을 갖게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직도 양자역학의 불완전성을 생각하는 아주 소수가 있는 것 같지만 양자 얽힘은 1990년대 이후 양자이론 응용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차일링거가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양자이동, 양자 컴퓨팅 등 응용 분야가 최근 매우 활발한 연구 주제가 되고 미래에 활용되는 중요한 기술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것으로 양자 얽힘의 4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편을 요약하면 혼, 차일링거는 중성자 간섭계를 사용하여 얽힘에 대하여 연구하던 중 두 입자 간섭법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린버거는 세 입자 얽힘에 대한 연구로 부등식 없는 벨 이론을 혼과 차일링거와 함께 제안하고 차일링거는 실험에 성공합니다. 입자의 파동성을 보여주는 이중슬릿 간섭 실험은 전자 중성자를 넘어 플러렌 그리고 분자량이 많이 넘는 생분자도 성공하여 거시세계 양자 현상 연구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다음 강의는 4부의 35편부터 45편까지의 양자 얽힘 설명을 요약하겠습니다.